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연히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되며 마음의 변화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휴대폰만 하며 페인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괴로움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또 저를 괴롭게 한 것은 자신이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나를 괴롭게 한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며 공황장애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변화였지만 공황장애 약을 끊는다고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거나 또 제가 활동적으로 변하며 여러 가지 도전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깨달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였기에 머리로는 알아도 현실에서는 그 분노가 잘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또 괴로움의 정도도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기에 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한 명이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10월에 일본 갈 건데 같이 가실 분? 제 친구 중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10월에 축제를 하니 그 친구도 보는 겸 학교 축제도 즐길 겸 일본을 가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대학생인데 10월이 방학도 아니고 해외에 가기 애매한 시기라 딱히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갑자기 일본? 이란 생각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은데 여행을 가기는 더 귀찮았기에 딱히 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 축제를 한다는 얘기에 살짝 혹했습니다.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대학 축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제가 고등학생 때 애니를 엄청 많이 봤는데 그때 봤던 학교 축제들 때문에 일본 학교 축제에 대한 환상과 궁금함이 살짝 있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해외여행 중 가격적으로나 즐길거리라든가 제일 좋았던 곳이 일본이었기에 다시 생각해보니 가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여행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일본에 가자고 한 친구와 저 이렇게 두 명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행선지는 오사카였고 제가 오사카는 이미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는 데다가 여행 계획도 많이 짜봤으니 속전속결로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비용과 일정이 금방 정해지고 여행일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행일이 다가올수록 여행을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처음 계획 짤 때는 은근 기대감이 있었는데 매일 집에 틀어박혀 있는 습관으로 인한 관성 때문인지 먼 타지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도 아깝고 갔던데 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여행하는 친구의 첫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가기 싫어서 안 간다 하면 그 친구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기 싫은 마음을 꾹 누르고 결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 여행 와서는 크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사카를 너무 많이 와본 탓에 해봤자 이미 했던 거, 전에 해봤던 거 투성이었기에 딱히 새롭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국토종주 중간에 하루만 얻었던 자유시간 중 놀았던 거라 돈과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먹을 것도 많이 못 먹어봤는데 이번에 4박 5일인데다가 아예 관광으로 돈을 두둑히 챙겨왔으니 제약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거 하나만큼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 여행 2, 3일 차쯤에 오사카에 있는 거대한 게임 센터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명물인 스티커 사진도 찍고 한국에는 없는 여러 오락실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중 춤을 추는 게임이 있었는데 펌프는 아니고 저스트 댄스와 펌프를 섞은 느낌의 게임기였습니다. 그래서 100엔으로 한 5분 정도 그 게임을 했는데 별로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옛날에 나는 어딜 가든 체력 좋다는 소리는 항상 들었는데 겨우 이거 했다고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린다고? 갑자기 지금 제 몸뚱아리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 현실 자각이 되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을 맞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리에 알이 베겨 걷는데도 막 쑤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자신이 자각되며
지금의 내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뒤로 나머지 시간을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와 함께 만나 그 친구가 다니는 대학의 축제를 즐기는 걸 끝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받았던 충격을 떠올리며 이제는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락 저 끝까지 가서 몸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 때 발현된 운동 트라우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운동할 생각만 하는데도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저를 이대로 계속 가만히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나가기 위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려 하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나면서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렸습니다. 운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공황 증세가 극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예비용으로 전에 먹던 공황장애 약을 챙겨 달리기를 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달리기를 시작하니 헛구역질이 멈추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하기 전이 거부감이 더 심각하고 막상 시작하면 그것이 좀 덜해져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것까지는 아니고 별로 달리지도 않았는데 명치가 엄청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는 탓에 오래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근 1년간 알바 외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었기에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달리기를 했고 건강했을 때보다 확실히 느리고 더디지만 조금씩 달리기를 하는 거리도 늘어나고 체력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헛구역질 증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집에만 있었을 때는 끝도 없는 피해망상과 분노의 굴레 속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 우울해지고 또 그 우울 때문에 다른 걸 할 행동력이 사라져 희망 없이 더욱더 집에만 있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일 밖에 나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 달리기를 마쳤을 때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제가 세운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이나 자신감이 따라오는 덕분에 점점 우울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식욕도 늘어나면서 망가졌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붙게 되니 숨 붙이기도 힘들었던 삶에서 정신적 여유가 생겨 남는 시간을 유익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란 작은 도전 하나로 제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삶의 여유가 생긴 저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여유를 되찾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일단 돈이나 벌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국비 지원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가기 전 신청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면 대학 졸업장이나 경력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교육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신청했을 때는 지원 업종이 건축 쪽 정도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많이 발전되었고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민의 폭이 넓어져 골치가 아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며 여러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리도 마땅치 않고 취업률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배워보는 게 좋았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변화하는 시기였기에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단 취업 성공률이 높은 직종을 찾았고 기계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만들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가 기계 설계에 평생 몸담으셨기에 후에 회사에 다니게 되면 도움을 받기도 좋으니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률이 80에서 90%나 되었기 때문에 딱히 스펙이 없는 저도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자문했을 때도 요새 설계하는 젊은이가 별로 없다 하셨기에 확실히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그만큼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하셨고, 저 또한 뉴질랜드에서 많이 힘들어 봤기에 어느 정도 힘든 건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제 생각은 맞지 않게 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